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AI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인간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바로 상관적 사유에 관한 것이죠. 네, 여러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입체.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힘, 여기에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AI와 어떻게 공존하고 또 협력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긴 하지만 종종 그 결과가 좀 단편적인 정보 나열에 그칠 때가 많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그 정보 뒤에 숨어 있는 깊이나 구조, 연결성 같은 걸 파악하는 입체적 관점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거 좀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핵심, 입체적 사유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어떤 구조랄까, 또 여러 요소 간의 연결, 다양한 시각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단단한 이해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간의 이해는 몸이나 감정, 직관, 이런 뭐랄까, AI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요소들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빨갛다는 데이터는 AI가 처리해도 그 붉음 자체의 느낌? 전문가들은 퀄리아라고 하던데 그런 건 경험 못하고 그렇죠. 경험은 못하죠. 네. 그리고 어떤 진정한 의미의 의도, 지향성 이런 걸 갖기도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 너머의 어떤 맥락들, 예를 들면 윤리적인 함의라든지 감정적인 파장 같은 거, 이런 비정량적인 측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료에서 소개된 구조론이라는 접근법이 바로 이런 입체적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구조론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현상들 사이에 어떤 연결 패턴이나 규칙성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 즉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죠. 말하자면 단어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 규칙을 알아야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비슷합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복잡한 AI 시대에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현실을 좀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면 AI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또 다른 개념, 도교적 미메시스라는 게 또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미메시스. 네. 핵심은 X는 마이너스 X이고 마이너스 X는 X이다 이거라고 하는데요. 네. 상보성의 원리. 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막 반대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고 서로를 정의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AI하고 인간의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데이터 분석 X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우리에게 준다면 네. 합리적인 해석이라든지 혹은 윤리적인 판단 같은 AI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보완적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통찰이 AI가 처리할 데이터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더 큰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I의 등장이 인간 능력의 종말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 그럼 AI를 다룰 때 인간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료에서 무위 리더십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거 혹시 AI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은 아니겠죠?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무의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억지로 막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주고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간접적 리더십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간접적 리더십. 네. AI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다거나 우리 사회 전체의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쥐롭게 조율하는 역할. 그런 게 중요하죠. 특히 AI를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이나 욕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울이요?
네, AI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더 깊이 성찰하고 기술 발전이 혹시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균형을 잘 잡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아하, AI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로 삼는다. 그런 관점이군요. 자료에서는 또 인간의 역할을 포태에 비유하기도 하던데요. 생명이 잉태되는 첫 단계처럼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포태.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을 품는 시작점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해결책 같은 것들을 잉태하고 잘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잉태하고 키워나간다. 네. AI 기술 자체는 뭐 가치 중립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도와 비전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느냐, 잉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자연에서 말하는 음양합덕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기술의 강력함, 그걸 양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어떤 깊이 있는 통찰이나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같은 것을 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잘 결합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AI의 효율성과 인간의 지혜가 만날 때 기술은 비로소 우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AI와 인간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AI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AI랑 똑같이 속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만이 가진 깊이 있는 사유 능력, 즉 오늘 얘기한 입체적 사유를 바탕으로 AI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잘 맺고 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찾아서 기술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료에서 이야기한 입체적 사유나 구조론처럼 현상의 표면 너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당신이라면 당신의 일이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의 연결고리나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